안녕하세요. 데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현대 기아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차 베스트 5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차는 빠르기도 해야 되고 잘 달리고 서야 되는 거 기본이고요. 옵션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예뻐야 됩니다. 그치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사고 나면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차의 안전, 강성인데 저는 그 차체 강성이 좋은 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차는 혼자 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탈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함께 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는데 차가 안전해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고를 때 안전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차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 삼아 재미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위는 올류 소렌토. 얘는 처음 나왔을 때 타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전 모델이 소렌토 R이었는데 차대 강성이 올류 소렌토로 오면서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혀 다른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급의 산타페, 당시에는 DM이었죠. DM과 비교해도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견고하게 잡아주지? 하는 느낌이 팍 났어요. 그러니까 디틀링 강성이 좋아지면서 운전할 때 차체 강성이 좋아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2014년 출시 당시 초고장력 강판 AHSS 비율을 53% 적용을 하고 차체 구조 간 결합력 강화를 위한 구조용 접착제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해서 썼다고 합니다. 2배. 그러면은 올류 소렌토가 좋아진 건 맞는데 그 전 소렌토 R은 2분의 1만 썼다는 그런 얘기인가? 좀 아쉽네요. 그래서 동급 최고의 강성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급이라고 하면은 바로 산타페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페보단 좋다. 동급이라고 해서 여러 개 비교할 게 없습니다. 산타페보단 좋은 소렌토였고요. 핫 스탬핑 공법을 적용한 부품을 대폭 늘려서 차량 충돌 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탄탄한 차체를 만들었다고 기아 자동차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그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약간 좀 마케팅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타봤을 때 저는 얘는 확실히 이전 세대 소렌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거를 느꼈고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류 소렌토 2014년부터 나온 소렌토 모델 여러분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은 그전 소렌토 R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가성비 차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갖고 괜찮은 차 맞아요. 실내 공간도 넓고 나름대로 그 연식에 비해서 옵션도 좋고 지금은 가격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튼튼한 올류 소렌토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위는 LF 소나타. 기사를 좀 참고를 해드릴게요. 현대차는 LF 소나타의 차체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지난해 출시된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차체 강성을 대폭 높였고 차체 하부 구조물들이 단단해지면서 충돌 안정성, 물론 주행 안정성도 높였다. 현대차는 LF 소나타의 차체의 51%를 일반 강판보다 무게는 10%쯤 가벼우면서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으로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보다 2배 많은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나오죠. 그 전에 모델이 YF 소나타인데 그럼 YF 소나타는 LF 소나타보다 2배 더 구조용 접착제도 이전보다 10배 이상 사용. 10배! 구조용 접착제를 10배 이상 사용해서 각종 구조물 단단하게 붙이고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보다 외부 충격에 의한 차체 비틀림 강성이 41%, 굽힘 강성이 35% 강화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LF 소나타는 정말 튼튼한 승용차고 당시에 뉴스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돌 안전 테스트 미국에서 하는 거 수출용은 좀 세다. 수출용에는 강판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 다른 부품이 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내수랑 수출량 차별이 없다 하고 정면 충돌을 시켜버립니다. 둘 다 굉장히 그 속도와 그 충돌 강도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차체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다는 걸 알렸고 내수랑 수출량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저 그 영상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F 소나타도 확실히 운전을 해보면 그전 소나타보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운전했을 때 그거는 차체 비틀링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차 나왔을 때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도
이건 뭐 거의 BMW 수준인데 라고 제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뺨따구를 한대. 그만큼 저는 단단함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LF 소나타가 4위. 현대 기아차 중 가장 튼튼한 차 베스트 3위는 올류 투싼입니다. 올류 투싼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15년부터 우리나라 출시가 됐죠. 현대자동차는 시정 투싼과 소나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충돌 테스트에서 나란히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정면 충돌에 대한 어떤 강성 확보를 항상 했었어요. 근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나도 모르게 피하기 때문에 빗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 IIHS라는 공인기관에서 야, 정면 충돌도 중요하지만 빗격각이 충돌을 한번 해보자 하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합니다. 이 빗각으로 정면에 약간 사이드 부분을 충돌을 하는데, 당시의 자동차들은 역시나 정면 충돌에 대한 강성 확보를 했는데 이쪽은 강성 확보를 많이 못해서 테스트를 하는 족족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결과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대단한 제조회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볼보. 볼보는 이상하게 그 충돌 테스트를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명 높은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제조사들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 2세대 플랫폼 차들도 많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에서 투싼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운전석 공간이 잘 유지됐으며 전면 사이드 커튼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 수준의 충돌에서는 탑승자가 심각하게 다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싼을 제가 3위로 올린 이유가, 투싼은 사실 뭐 중형 세단, 어떻게 보면은 준중형 SUV인데 차체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타나 소렌토보다 높은 점수를 줬고, 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난 뉴스 기사들을 꼭 체크를 해보는 편이고, 사고난 뉴스 기사들의 그런 사진 영상들을 좀 보면서 확대해갖고 이 사고난 차가 뭐지? 하면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투싼 사고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때 부부분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학교 담벼락으로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게 5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높이에서 잘못 가셔갖고 떨어졌는데 타박상만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근데 타박상만 입고 구조가 되셨다고 해요. 그 기사 찾아보시는 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아, 현대자동차 투싼이 강성이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차체 크기가 크지 않은데도 튼튼하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올류 투싼을, 2015년부터 나온 올류 투싼을 현대기아에서 판매되는 가장 튼튼한 차 3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제네시스 DH. 제네시스 DH는 튼튼한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든 정말 전설적인 모델이죠. 제네시스 DH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탄생시킨 1세대의 풀체인지 버전인데, 1세대 때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독일 프리미엄 차들의 비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함 하나 건네줄 수 있다. 명함은 줬는데 사실 비빌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2세대 제네시스 DH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G80 1세대의 전신이 된 모델이죠. 제네시스 DH는 이 현대자동차의 2세대 플랫폼으로 강성 확보를 완벽하게 하고 들어왔고요. 일단은 차가 안전하려면 커야 돼요. 차가 당연히 소나타보다 큽니다. 그랜저보다도 큽니다. 작은 차보다는 확실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스페이스가 더 생기는 거죠. 거기에 골격까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제네시스 DH가 가장 저는 튼튼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네시스 DH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사고 사진이었나? 충돌 테스트였나? 실내 스페이스가 침범을 받지 않고 잘 보존이 된 사고차를 홍보용으로 전시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 있어 했고, 많은 충돌 테스트에서도 튼튼한 차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네시스 DH는 요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니까 가격 저렴한 고급 세단, 그리고 안전한 세단 찾으시는 분들은 2014년식 이후에 나온 제네시스 DH 모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차들이 올류 소렌토, LF 소나타, 올류 투싼,
제네시스 DH 이 차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 2세 플랫폼으로 제작이 된 차들이에요. 현대자동차가 흉기차, 쿠킹오일 이런 오명을 좀 많이 썼었어요. 과거에 좀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1세대 K5가 사고로 승객 전원 사망하고 그런 사고들이 있고 몇 건의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5 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릴 만큼 좀 약한 차체 그런 것들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좀 받았었죠. 네, 그때 당시 1세대 플랫폼은 아무래도 연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시대에 개발된 플랫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 문제, 연비 문제 이런 것들로 1세대 플랫폼 차들은 경량화에 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드 많이 쓰고 철판 무거운 거, 강성 좋은 거 쓰면은 경량화가 안 되기 때문에 차체가 좀 약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세대 2세대에 나왔던 플랫폼에 적용을 받았던 차들 보통 2014년부터 나온 차들이거든요. 확실하게 좋아져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무명들도 벗어나고 현대자동차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차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게를 좀 더 늘려서 강성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DH가 1세대 제네시스보다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을 했습니다. 더 무거워지고 연비가 더 안 좋았던 그런 결과로 나왔던 거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를 써서 그 연구 개발을 더해서 연비도 좋고 강성도 확보되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네. 어쨌든 2세대 플랫폼은 연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성 확보는 확실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안전을 생각하시면은 2세대 플랫폼을 적용받은 2014년 이후의 차들을 사시면 좋습니다. 네. 자, 현대기아에서 가장 안전한 차 베스트 5 대망의 1위는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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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요즘 이거 안 하나? 슈퍼스타 K 요즘 안 하죠? 너무 보고 싶다. 재밌었는데. 1위는 모하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야, 저 이 영상 보고 와, 이거 그냥 땡크인데? 만약에 도로에서 모하비가 역주행을 해서 온다, 그럼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이 생각이 딱 들 정도입니다. 사실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체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죠. 프레임 바디가 있고 모노코크가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는 하단부에 강력한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가 차대를 구성하는 주로 옛날에 좀 많이 썼던 방식이고 오프로드를 가는 차들이 그런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나오는 차들은 모하비가 거의 유일해요.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가 프레임 바디를 채택을 했을 거고 쉐보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타페, 펠리세이드 이런 거 다 그냥 모노코크고요. 모하비만이 유일한 프레임 바디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레임 바디 차기 때문에 사실 충돌 안전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좀 높잖아요. 만약에 승용차랑 부딪혔다고 하면은 승용차가 프레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모하비의 탑승객은 많이 보호가 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프레임 바디가 충격 흡수를 잘 못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프레임이 확실하게 내부 공간을 지켜주는 것도 맞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충돌했을 때 세단보다는 그 무게중심에 의해서 전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프레임 바디 밑에 무거운 프레임이 있어서 자, 영상에서도 이거 안 넘어지죠? 확실히 전복에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주의 보조, 주행 보조 장치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첨단 안전 장치들이 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2014년, 15년도 나왔던 모하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체 강성도 강성이지만 옵션도 안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위를 모하비로 선택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패밀리카로 모하비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와 모하비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안전 때문에 그리고 V6 6기통의 주행 질감 때문에 디젤 모하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영상은 조만간 제가 모하비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제가 생각한 현대 기아차 가장 튼튼한 차는 저는 모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고차 일을 하잖아요. 모하비를 그동안 많이 판매를 했고 그러니까 중고차는 차가 들어오면 성능 검사를 받아요. 성능 기록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프레임 골격의 사고 부위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대의 모하비 성능 검사를 봤는데
우리가 흔히 휠하우스라고 하는 그 하우스 부분에 사고가 있었던 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러 교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거의 뭐 가장 튼튼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하는데 참고하시고, 제가 또 뭐 그렇게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또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하고 안전한 차 구매하시려면은 당연히 예스카로 오세요. 예스카로 오시면은 저희가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구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구매는 역시 예스카. 네, 꼭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저 퇴근해야죠 이제. 누가 고생하냐면 저 찍어준 이 카메라 고생했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나온 조명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여기서 그냥 저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퇴근은 맨 마지막. 집에 가고 싶다. 카메라에 고생했어. 내일 보자.